그림엽서 김승희. 일부일처제같이 조그만 세상 속에 벙어리 장갑만큼 작은 사랑, 혜인이와 왕인이가 있고 그 옆 방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나. 그림엽서같이 목가적이다. 부부싸움 끝에 쫓겨나 골목밖 가로등 밑에서 우리 집 등불을 지켜볼 때. 다음 시입니다. 작은 손 노혜경. 손톱 밑에 때가 꼈다고 손바닥 맞고 돌아온 저녁에 물어보았지. 엄마, 선생님의 그 권력은 어디서 온 거냐고. 그건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얘야. 어린 새가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는 사랑이고 말고. 사랑은 내가 깨끗하길 바라고, 사랑은 내가 조용하길 바랐어. 사랑 때문에 난 줄을 잘 서고, 사랑 때문에 난 인사도 잘했어. 사랑 없이 살기란 얼마나 어려웠던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내 손, 중국 여자의 발처럼 귀여운 내 작은 손.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난 울었어. 그 무서운 사랑이 다시 내게 오다니. 이젠 내 손톱은 항상 깨끗한데. 네, 이 꽃은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깽깽이 풀이라고 해요. 깽깽이 풀인데 그 봄에, 이른 봄에 아주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꼭 그 지별판처럼 그 태양광 패널처럼 이렇게 막 햇빛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참 예쁜 꽃이죠. 네, 그냥 꽃이 하도 예뻐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복습합니다. 자, 역설의 종류 세 가지, 표층적 역설, 심층적 역설, 시적 역설이 있었는데요. 시적 역설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복습합니다. 시적 구조 전체에 나타나는 역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시적 역설은 마치 구조적 아이러니처럼 구조 전체에 나타난대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진술과 관련 사항 사이에, 진술과 즉 시 써진 그 시 내용을 말하죠. 관련 사항, 네, 그것의 의미를 말하죠. 거기에 명백한 모순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예. 김소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읽을 때 시가 진술하는 상황과 그 말 사이에 분명한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보통 아이러니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러니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근데 아이러니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할 건데요. 아이러니하고 그래도 구별이 되는 거는, 아이러니는 그 문장 자체는 모순이 없죠. 그냥 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 같은데 문장 내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적 모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단단한 진술로는 단순한 진술로는 다 드러내기 힘든 복합적 정황과 의견은 역설과 아이러니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좀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뭐 역설과 아이러니만 그런 게 아니라 시 자체가 단순한 진술도 안 되니까 시를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네. 꼭 뭐 역설과 아이러니가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역설과 아이러니를 쓰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대개 시에서 역설이 발견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통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그 속에 담긴 모순과 부조리를 시인이 발견했을 경우인데 일반적 인식의 통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역설과 아이러니다. 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일반적 인식의 통념성, 통념의 모순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렇게 하면 좀 더 느낌이 오나요? 일반적 인식의 통념 속에 모순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역설과 아이러니다. 이렇게. 네. 자, 시 내용 봅니다. 그림 엽서. 여기는 좀 이렇게 맞춤법 좀 설명 좀 할게요. 근데 여기, 시인들이 맞춤법을 잘 좀 이렇게 어긋내는 경우 다 필요해서 어긋내는 겁니다. 맞춤법 몰라서 어긋내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어긋내는 거예요. 이제 일부 일처제 가치는, 조사니까, 보조사라고 하죠. 조사니까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고요. 또 벙어리 장갑은 여기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세자, 두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자, 두자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벙어리 장갑은 한 단어니까 붙여 쓰고요. 만큼은 조사니까 붙여 씁니다. 이렇게. 근데 만큼이 만약에 저 사랑할 만큼 할 때 니은이나 리을로 된 관형격 저 관형어 뒤에 쓰이면 니은이 만약에 사랑할 만큼 할 때 리을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만큼은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데 앞에 있는 말이 이렇게 명사이면 만큼은 조사가 됩니다. 보조사. 조사니까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위에 있는 행하고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띄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만약에 사랑할 이렇게 봐요. 사랑할 만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할에 이렇게 리을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만큼이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띄어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면 만큼은 조사니까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게요. 그림 엽서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림 엽서 가치가 조사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같은은 같다의 활용형이니까 띄어서 하셔야 돼요. 같은 뭐뭐 같은 할 때 만약에 엿 같은 이럴 때 이거는 이렇게 뭐죠? 같은은 같다의 활용형이고 가치는 아예 그냥 조사죠. 이럴 때는 띄어써야 돼요. 그 다음에 목가적이다. 또 이것도 부부싸움 끝에 끝은 명사니까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고요. 네, 시인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밖은 만약에 너밖에 없어 할 때 밖에라는 말이 있죠. 밖에 너밖에 없어 할 때 너 밖에 그 외에는 없다라는 느낌일 때 이렇게 이럴 때는 조사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밖에가 한 단어예요. 이렇게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밖에가 한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의 조사니까 붙여 쓰고 그런데 어디 밖 이럴 때는 즉 바깥이라는 뜻일 때는 명사니까 이렇게 따로 띄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 이렇게. 네.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일부 일처제 같이 조그만 세상 속에 벙어리 장갑만큼 작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박한 사랑이죠. 네, 이렇게 잘 나가요. 이렇게. 혜인이와 왕인이가 있고 그 옆 방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나. 그림 엽서 같이 목가적이다. 참 분위기 좋죠. 네,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부부싸움 끝에 쫓겨나 골목밖 가로등 밑에서 우리 집 등불을 지켜볼 때 이 말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상황이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상황은, 아이러니죠. 이렇게. 아이러니로 보이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예, 이게 아이러니잖아. 이렇게 아이러니죠. 자기는 전혀 지금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지금 쓰고 있어요. 상상이죠. 그러니까. 저 부부싸움 끝에 쫓겨나서 골목밖 가로등 밑에서 뭐 상상하거나 또는 뭐 과거에 있었던 회상하거나 상상이겠죠. 상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풍경, 네, 그 풍경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목가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목가적이 뭐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 목이 길을 목자잖아요. 그래서 길을 목자인데 뭐 가가 노래고, 네, 그러니까 목가적이다 이런 말은 저기 농촌 풍경을 말하죠. 농촌 풍경에서 약간 소박하고 평화롭고 대단히 서정적인 분위기, 그죠? 좀 먼지 평화로운 분위기, 소박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목가적이다라고 하는데, 흔히 목가적 그러면은 좀 이상적 상황을 말하죠. 이상사회, 이상. 네. 이 화자가 그리는 바로 이 모습이, 네, 그림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네, 그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이러니죠. 근데 뒤에 또 엉뚱한 말이 나와요. 이렇게. 부부싸움 끝에 쫓겨나 골목밖 가로등 밑에서 우리 집 등불을 지켜볼 때. 자, 저기까지는 만약에 이것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구조적 아이러니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구조적 아이러니. 이것만 딸랑 있다면 구조적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 상황이 정말이라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럴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럼 위에 있는 상황과 지금 이 부분은 모순이 되고 있잖아요. 모순. 네, 모순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역설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 위에 부분만 있다면 그냥 구조적 아이러니죠. 모순이 없으니까 반대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서 마치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시적 구조, 그러니까 시 전체의 구조 속에 모순이 일어나고 있죠. 마치 문장 안에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적 아이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적 역설은, 제가 시적 아이러니라고 했나요? 시적 역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적 역설은 아이러니하고 구별이 안 될 때가 많다고 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러니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어서, 네, 시적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시적 역설이라는 거 분명히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구조적 아이러니하고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작은 손. 작은 손. 손톱 밑에 때가 꼈다고 손바닥 맞고 돌아온 처녀에게 물어봤지. 엄마, 선생님의 그 권력은 어디서 온 거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얘야. 어린 채가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는 사랑이고 말고, 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막 그랬었죠. 마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맞으면 큰일 나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좀 자질이 많이 부족했겠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어떤 교사 훈련도 받지 못한 분들이 뭐 글 좀 알면은 바로 선생님 되고, 막 고졸 선생님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한글 읽을 수 있으면 선생님이 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됐는데, 아이들을 다룰 능력이 안 되니까 매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군사 독재, 뭐 또 일제 시대 이런 겪으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죠. 그래서 폭력을 특히 그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대단히 폭력적인 사회를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폭력적이었죠. 부모님들도 폭력적이고, 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도 안 때리고 선생님들도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꾸 때렸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선생님이 자기 때렸다고. 그런데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엄마가 아이고, 그런 거는 폭력이 아니고 되게 사랑의 매란다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엄마가 그냥 학교에서 매 맞고 왔는데 엄마가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아이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죠. 근데 가스라이팅이 뭐죠? 가스라이팅. 원래 가스라이트는 가스라이트라고 하죠. 가스라이트. 그 이제 도로에 옛날에 그 도로에 물론 집에도 있었겠지만 도로에 아주 옛날에 그 서양에서는 가로등이 가스로 된 등을 이렇게 가로등으로 했죠. 근데 그걸 갖다 사람이 일일이 가서 끄고 또 일일이 켜고 그랬었죠. 그런 그 등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스라이트라고 그래요. 네, 가스로 불을 켜는 마치 가로등을 등잔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그런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스라이트라는 그 연극 제목이죠. 연극 제목인데 거기서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무슨 뭐를 들었다 그러는데 자꾸 여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치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중에는 자꾸 자기 판단을 못 믿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뭔 소리 들었는데 남자가 너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꾸 여러 번 하니까 여자가 소리가 들려도 자기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 판단을 못 믿어요. 자기가 들은 것, 감각한 것, 또 생각나는 것 이걸 못 믿고 다른 가해자의 가해자의 생각에 의존해서 행동하게 되죠. 그런 걸 이제 심리적 지배라고 하죠. 흔히 이제 세뇌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 지배 또는 세뇌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자가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을 못하고 가해자 생각만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정신적 지배겠죠.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연극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렇죠. 사랑은 내가 깨끗하길 바랬고, 내가 바란 게 아니라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깨끗하길 바랬대요. 사랑은 내가 조용하길 바랐어. 사실은 사랑이 폭력에 길들여지고 있었어. 이 말이겠죠. 국가 권력에 길들여지고 또 사람의 정신이 순치되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그 폭력의 무기력한 네, 그런 어떤 그 당시 당대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좀 자기라는 좀 마치 독백처럼 써서 자기 안에서 그 어리석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대의 현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죠. 그 비판이 꼭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했다기보다는 네, 당대 현대인들이 폭력에 무기력해져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사랑 없이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난 인사도 잘하고 줄도 잘 섰는데 사랑 없이 살기란 참 얼마나 어려웠던지 즉 그러니까 폭력이 길들여지면 행복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들대요. 너무 폭력적이고 불행에 길들여져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행복한 분위기를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남이 행복하면 그것은 시기하면서 정작 자기한테 행복이 찾아오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불행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 없이 살기란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미 폭력에 길들여져 있죠.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내 손, 참 많이 맞았어요.
중국 여자의 발처럼 귀여운 내 작은 손. 중국 여자의 발이라고 하면은 전족을 말하겠죠. 전족이라고 얼글전자 써서 발족자인데 발을 꽉꽉 발이 더 커지지 못하게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걸 말하죠. 근데 이 전족이 무슨 작은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여자가 뭐 사실 귀엽지도 않죠. 전족은 귀엽지도 않고 뭐 아름답지도 않은데 그걸 갖다가 남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그 전족의 그 당사자가 그 좋아하는 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의 그 욕망에 길들여지는, 그죠? 그러니까 타자에 의한 일방적인 횡포죠. 그런 횡포의 상징이 그 전족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당신이 날, 지금까지는 반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반대로 사랑을 아주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죠? 사랑을 믿는 것처럼, 진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폭력을. 근데 여기 와서 갑자기 또 한 문장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시 구조에서 갑자기 모순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난 울었어 라고 하죠. 여기서 마치 사랑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여기서 그 무서운 사랑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 문장도 또 모순이 있지만 그 무서운 사랑이 다시 내게 온다니 이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올까봐. 이젠 내 손톱은 항상 깨끗한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구조 전체에서 아이러니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거기에 모순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순이 없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시적 역설은 이렇게 모순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그죠? 아이러니처럼 보이죠. 여기까지는 아이러니처럼 보이는데, 그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무서워할 리가. 그래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죠. 네, 이렇게 구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시적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명백하게 모순이 발견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시적 역설. 네. 가끔가다 시적 역설을 자꾸 시적 아이러니 제가 가끔 이러는 때가 있는데 시적 역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